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입니다. 네, 최근에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법안, 그리고 공소청, 그리고 또 중대범죄수사청, 또 국가수사위원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검찰청을 폐지를 하고 완전히 형사사법제도를 바꾸겠다는 그런 발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에 7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형사사법 절차 제도를 근본적으로 어떤 충분한 검토 없이 파괴하는 것이고, 또 검사는 영장 청구권이 있고, 또 검찰총장의 임명에 대해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만큼 헌법상의 그런 기관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저는 헌법을 부정하는,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법조계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선을 지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대법원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그 재판이 이제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추후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약이 없이 재판 기일이 연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사법부의 이 굴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수 의석을 점한 이 다수 여당의 압박에 거기에 눌려서 제대로 이 상권 분립이,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못한 그런 처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의 삼권 분립 파괴, 이재명 재판 기피, 검찰청 폐지를 규탄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문. 모두가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 4일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씻어주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첫 출발은 국민의 근심을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근심을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대법관을 무작위로 늘리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검찰청을 해체시키고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산시키겠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021년 1월 28일 선고에서 권력 분립의 원칙은 국가 권력의 분리와 합리적 제약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국가 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 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재판부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즉, 삼권 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셋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의사를 압도하는 입법권을 통해서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9번의 탄핵 소추를 남발하였습니다. 예산도 자신의 편의대로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이제는 행정권을 거머쥐고 마지막 남은 사법권을 위협하고 장악하고자 합니다. 그 칼날의 끝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없애고 자신의 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장악하여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삼권 분립을 완전히 파괴해서 괴물 독재로 가기 위한 것입니까?
근대 민주주의에서 삼권 분립을 처음으로 주장한 몽테스큐에이는 법의 정신에서 동일한 인간이라 동일한 행정관 단체의 수중에 입법권과 행정권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군주나 같은 의원이 전제적 법률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집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권이 입법권과 행정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사법권이 입법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력은 자의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곧 입법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인물들의 동일한 단체가 이 세 가지 권력을, 즉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과 공공의 결정을 하는 실행하는 권력과 범죄나 개인들의 분쟁을 심판하는 권력을 행사한다면 모두 망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3 대선의 결과가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준 것이 아님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오로지 동일한 인물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동일한 단체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줘서 권력을 남용하게 할 만큼, 그래서 대한민국을 망치게 할 만큼 어리석지 않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8일 예정이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원성심을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다는 단 한 문장으로 대한민국 사법의 시계는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소추는 기소가 아닌 재판을 포함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지만 학부생 시절 고려대 법대의 헌법, 형사법 교수님 그 누구도 15년 전에는 소추를 재판이라 가르치신 분은 분명 없었습니다. 건국 당시 제1헌법, 우리 재헌의 아버지들도 이 나라의 후손들 중 재판 중인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거나 당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추에 한정하고 재판은 명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염원으로 이룩한 지금 87개헌 6공화국 10차 헌법에서 처음 태동한 헌법 제68조 2항에 대통령은 판결의 사유로 자격 상실됨을 적시한 것은 곧 대통령 또한 헌재의 결정만이 아닌 형사재판의 판결로 자격 상실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이는 즉 오늘날 사법부의 재판정지 결정은 10차 헌법의 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6월 9일 추후 지정을 결정한 법관분들과 나머지 4개 재판의 담당 법관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이회창 전 대법관은 서슬퍼런 50의 권력 앞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자리는 보존치 못해도 법원의 양심을 지켰고 대쪽 판사로 우리 세대의 우상으로 국민들에게 남겨졌습니다. 그 양심은 무한하여 제 동문 수학한 법대 동기들도 학부 1학년 때부터 그분의 판결을 읽으며 대법관의 꿈을 키워나갔었습니다. 지금 정치 권력 앞에 엎드리는 보신만능주의 법관들만이 아니라 이회창과 같은 대쪽 판사는 과연 오늘날 살아 있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지만 법관은 떠나도 판례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오직 대한민국에서 법관만이 그 무한한 명예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자는 국민 65%가 재판은 진행되어야 한다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 말하는데 공감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설령 국민 99%가 재판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해도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의 정의를 세워야만 합니다. 사법부는 민이라는
민중의 뜻에 따라 흔들리거나 움직이면 스스로 그 존립의 의의를 상실하고 상권 분립의 기둥은 쓰러지고 자유민주주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의 형태였고 무솔리니의 파시즘도 히틀러의 나치당도 총칼이 아닌 민중의 뜻을 얻고 민주주의 틀 안에서 태어난 지난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이를 멈출 브레이크이자 민주공화국 체제 유지의 마지막 저지선입니다. 사법부 독립의 붕괴는 분명 20년 안에 이처럼 양갈래 전체주의 국가의 한 길로 대한민국을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다가오는 역사의 굴레 앞에서 에드먼드 버크의 선의 방관은 악의 승리를 꽃피운다 라는 말을 이 나라 최고지성인 사법부의 긍지에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 선생입니다마는 오늘 이 한 장의 원고에 담긴 내용은 일반적인 지성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평균적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는 사법 통제 시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수고 자기 편만 살아남게 만들겠다는 정치 공작입니다. 첫째, 왜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검찰을 없애겠다는 겁니까? 우리 대다수 국민은 기억합니다. 만일 검찰이 없었더라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권력형 비리, 모 권력자의 대장동, 백현동 등 성남 개발 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수수, 외환거래법 및 대북지원법 위반, 위증교사 및 재판 불응, 벌금형 등의 수없는 사건, 모 권력자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법인카드 유용 및 업무상 배임, 또 관용차 공무원의 사적 유용 혐의 등 현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각종 수사는 진작에 묻혔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들을 입막음하려는 게 지금의 입법 목적이 아닙니까? 둘째,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나눈다면서 그 둘 사이에 협력 시스템도 벽을 쳐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수사는 부실하게 되고 기소는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국민은 정의를 못 누립니다. 이미 경찰의 무혐의 남발, 부실 수사, 증거 누락의 사례는 수도 없이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범죄자는 빠져나가고 피해자는 눈물 짓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법개혁입니까? 셋째, 국회 통과 절차 자체도 반민주적 폭거였습니다.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날치기 상정했고 야당과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은 무시하고 심지어 상임위 소위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단독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사회 체계를 바꿀 정도의 중대 법안이 졸속심사, 밀실협의, 의회 폭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내일은 또 어떤 헌법기관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헌법기관조차 눈에 가시면 없애겠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이라는 조직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동서고금의 완벽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개혁의 대상이지 해체와 파괴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장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검찰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개혁이 아닙니다. 반헌법적 입법 쿠데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의냐 권력이냐 법치냐 독재냐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위험한 입법 폭주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